3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381쪽. 이제 세 문제 남았죠? 12월 달 거 세 문제. 네 문제인가요? 하나, 둘, 세 문제. 12월 6일 날. 제품의 임가공 계약에 의해서 의뢰했던 부품을 우리전자로부터 납품받았다. 전자증명서를 수취하였다. 이제 뭐, 이렇게 가공해달라고 해서 그걸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대금 지급한 거죠. 그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게 되겠고요. 대금 850만원은 당좌 수표로 지급하였다.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근데 부가가치세만 수표 지급했고 나머지 현금 지급했던 데 있는 거죠. 850만원이고. 자, 12월 6일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12월. 그리고 12월 6일. 대금을 주고, 그러니까 가공을 의뢰하고 돌려받은 거죠. 원재료를 이렇게 좀 가공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니까 매입이 되겠고 51번 과세가 되겠습니다. 51번. 그리고 부품 임가공 그렇게 할까요? 품목을 부품 임가공. 그리고 금액이 850만원. 당연히 부가세는 별도고요. 그리고 거래처는 우리전자. 그리고 전자생계에서 받고 분계는 현금도 당좌예금도 있고 현금도 있고 그러니까 3번 혼합. 그리고 자 지금 원재료를 사온 게 아니죠. 지금 부품을 가공해달라 그런 거고 가공비를 준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거는 계정 과목이 외주 가공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외주 가공비. 그래서 계정 과목이 외주 가공비예요. 외주 가공비. 외주 가공비 그리고 제조 원가가 되겠죠. 외주 가공비라고 한 건 외부에 주문했다는 얘기예요. 가공을 주문했다. 그런 의미가 되니까 이건 판매비와 관리비 그런 건 안 나오겠죠. 뭐 생산에 관련된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계정 과목이 533번이 됩니다. 외주 가공비 확인. 그리고 대변에 당좌수표 부가세는 당좌수표를 지급하였다. 당좌예금이죠. 102번 당좌예금. 이거는 85만원만 준 겁니다. 부가세는 당좌수표로. 그리고 나머지 8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죠. 101번 현금 850만원. 자, 요거는 외주 가공이라는 거, 이런 요거 좀 낯설 수는 있습니다. 외주 가공비, 그거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당좌예금 현금, 특별히 뭐 특이한 사항은 없는 내용이 되겠죠. 12월 23일 날, 자, 차량 운반구를 주식회사 세풍으로부터 구입한 차량 운반구를 매각 처분하였다. 장부가액 2,774만원인데 2,500만원 받고 판 거예요. 손해보고 팔았죠. 부가세 별도. 2,500만원에서 부가세 별도가 되겠습니다. 250만원.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팔았으니까 내가 파는 거죠. 매각대금은 수표로 받아서 당좌예금 하였다. 원래 차량 운반구 그러면은 차량 운반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자료가 생략돼 있어요. 그냥 요거 그냥 차량 운반구 2,774만원짜리를 팔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2,500만원 받고 판 거니까 274만원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죠. 그리고 부가세는 별도로 이제 세금 내는 게 되겠고요.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3일. 자, 팔았으니까 매출에서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교부했으니까 11번 과세 매출이에요. 전형적인 과세 매출이 되겠습니다. 11번. 그리고 품목은 차량 운반구가 되겠죠. 차량 운반구. 그리고 금액이 2,500만원. 2,500만원. 그리고 거래처가 주식회사 세풍.
주식회사 세풍이 아니죠. 주식회사 세풍에서 산 차량을 미래상사에 파는 거죠. 미래상사. 그리고 전자세금이라서 발행. 분견은 당좌예금 그러니까 3번 혼합. 그리고 계정 과목이 지금 제품 매출이 아니죠.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은 250만원 맞고요. 그리고 팔려나간 거는 차량 운반구가 팔려나갔습니다. 차량 운반구가 팔려나갔고, 차량 운반구의 장복 금액이, 장보가액이 2,774만원이죠. 2,774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2,774만원짜리를 2,500만원을 판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은 250만원 들어왔고, 그리고 차량 팔려나간 거는 2,774만원입니다. 그리고 차변에 대금 받는 게 나오겠죠. 당좌예금 하였다 그랬죠? 받아서 당좌예금 했다. 얼마 받았겠습니까? 자동차 값 2,500만원 받기로 한 거죠. 2,500만원. 거기다가 부가세 포함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2,750만원을 받았겠죠. 2,750만원. 그리고 잔액이 좀 있죠. 지금 차변에 2,774만원짜리를 2,500만원에 팔았으니까 손해본 거 있잖아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얼마냐면은 274만원이죠. 2,774만원짜리를 2,500만원에 팔았으니까 274만원 손실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가세 붙는 거는 부가세 250만원 붙죠? 그거는 여기 당좌예금 이제 들어가 있을 테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좀 혼란스러울 수는 있는데 딱 기본적으로 장보가액 2,774만원짜리를 2,500만원에 판 거예요. 그러니까 274만원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된 거고 추가로 250만원 이제 부가세 추가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세금 낼 거니까 이제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되는 거고 차변에는 그게 뭐 현금 받았으면 현금, 당좌예금 받았으면 당좌예금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받기로 했으면 미수금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약간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분계가 조금 수월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묶어서 생각하면 막 좀 혼란스럽죠. 금액이. 차량 운반구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0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매일 매출 전표 마지막 30번 문제. 2월 25일 날 12월 25일 미국 기업인 웰치사에 US 11,000달러죠. 11,000달러의 제품을 직접 수출하였다. 대금은 2달 후에 받기로 했다. 선적일의 확률은 선적일 기준. 배다 실은 뭐 그런 날 되겠죠. 그 날짜로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1,300원. 달러당 1,300원이다. 거래처는 310번으로 해라. 이거는 이제 내가 수출하는 거니까 그 부가세는 미국에서 부과할 테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부가세가 없죠. 영세율이 되는 겁니다. 영세율인데 직접 수출하는 거. 그 세금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냥 제품 판고 받을 것만 생각하면 되죠. 날짜가 25일이고요. 그리고 팔았는데 수출이에요. 내가 그 수출하는 업체에 내가 납품을 하면 영세율이 되는 거고 납품을 하면은 영세고 내가 직접 수출하면은 16번 수출이 됩니다. 이거는 수출업체에 납품하는 것. 그래서 이거는 세금계란서를 발급을 해요. 영세율 세금계란서를. 근데 이 수출은 그런 게 없어요. 직접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16번 수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제품 매출이죠. 그러니까 제품. 그리고 금액은 11,000달러 곱하기 1,300원. 그래서 1,430만원이 되겠습니다. 1,430만원. 그리고 거래처 등록. 거래처는 플러스 기능으로서 등록을 해야죠. 그래서 공급처명이 웰치스사, 웰치스사.
그리고 코드를 310번 등록. 그리고 영세율 구분. 이거는 뭐 직접 수출이죠. 내국 신용장에 의한 거고 직접 수출. 다행히 이제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출업체에다 납품하는 것, 그게 이제 내국 신용장에 의한 거고, 그리고 이런 건 이제 직접 수출하는 거죠. 1번. 그리고 뭐 수출 신고 번호 이건데 뭐 자료가 없으니까 이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분계는 외상이죠. 2번 외상. 나중에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영세율이니까 당연히 부가세 예수금은 없는 거고요. 143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매입 매출 전표 다 마쳤고요. 이제 실질적인 작업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투표계 처리해서 일반 전표 입력하고 매입 매출 전표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되겠죠. 거래 내역 입력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다 작업을 마쳤고 남은 부분이 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닫고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일반 전표 입력,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지난주부터 해갖고 쭉 입력을 했고요. 그 전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들은, 그 전주까지 했던 것들은 기초정보관리 부분하고 전기분 재무제표 했었죠. 프로그램 설치하고 나서 처음 해주는 작업들이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계정가목 및 절교 등록 또는 환경 등록은 뭐 별로 힘들 일이 없고, 그리고 최초 자료 입력입니다. 전기분 자료 입력이죠. 둘에 5가지 종류로 나눠서 입력을 했습니다. 요건 어쨌든 한 번씩 해주는 작업이고,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는 항상 해주는 게 이제 일반 전표 입력,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 되겠죠. 부가가치세가 관련이 없는 거래,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 있는 거래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작업이 이제 결산이에요. 이쪽에 결산 자료 입력인데, 요거는 좀 이론적인 내용도 많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론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 나서 이제 실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이제 합계전액 시장표부터 뭐 현금 오류표나 자본변동표는 이제 지원이 안 되고요.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까지는 다 자동으로 작성되는 항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회계장부들도 다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데 이제 한 번씩 살펴봐야 되고요. 그동안 계정별 원장이나 이제 월계표 그런 것들은 살펴봤는데 어쨌든 이제 교재 이제 뒤에 또 나오니까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면서 계속 그 유형자산 입력할 때마다 유형자산 등록하는 화면이 나왔었잖아요. 그 하는 곳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이것도 별도로 이제 시간을 내서 작업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고정자산 등록을 하면은 이렇게 감가상각비라든가 관리대장은 자동으로 작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수업한 게 일반 전표 입력하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 뭐 한 60%, 70%라고 해야 되나요? 한 60%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결산이 뭐 분량은 작지만은 내용은 꽤 됩니다. 이게 좀 이론적으로 알아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게 한 20% 이상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자료 보고 입력하는 거죠.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정기분 재무상태표는 정기분 순이익계산서 입력하는 거. 이건 자료 보고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분량은 좀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뭐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고정자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한번 입력만 하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한 분량이 2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 결산 20%, 그리고 이제 매입 매출 전표가 일반 전표와 매입 매출 전표가 한 60%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조회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오늘은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한 걸 한번 쭉 교과서와 같이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1월달 자료가 없었나요? 4월달부터 자료가 있네요. 4월달.
여러분 이게 화면이 자, 그래서 이제 같이 있는 보겠는데 화면이 좀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제품 매출하고 생명에서 발급하다 가장 기본적인 거래였었죠. 과세 매출 이렇게 되는 거고요. 51번 과세 매출. 그래서 있습니다. 과세 매출 그리고 입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출 그리고 이제 4월 8일은 매입 과세 매입이죠. 과세 매입 뭐 이제 분계는 좀 가장 기본적인 분계고요. 입금 전표의 제품 매출 이거는 출금 전표의 원재료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4월 15일자는 이제 외상 매출이죠. 외상 매출 그리고 4월 25일자는 이제 카드로 결제한 겁니다. 카드 이제 매입이 될 테고 매입인데 카드로 하는 경우죠. 카과가 되는 거죠. 카과 돈을 지급한 거니까. 그리고 분계는 이제 차량 유지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카드로 결제할 때는 입력을 할 때 공급가액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력한다라는 거. 그 점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달 거래를 보시면은 도서를 구입했다고 했어요. 도서는 구입한 거니까 매입에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면세라고 그런다 그랬죠. 면세 생활 필수품에 관련된 거 기초생활 필수품 그 다음에 뭐 교육 문화 그리고 이제 건강 뭐 그런 쪽은 전부 다 면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월 3일자는 면세가 되니까 이제 부가세가 당연히 안 찍히죠. 없고 그리고 이제 분기하는 거는 이렇게 도서인쇄비 미지급 그리고 이건 이제 반품 거래 5월 10일자 반품은 오늘도 매입 반품했지만 이건 매출에서 반품이죠. 그러면은 매출 세금 기난서인데 마이너스 세금 기난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11번 과세가 되는데 마이너스예요. 입력할 때 여기다가 직접 마이너스를 입력하면 됩니다. 또는 수령 단가가 있으면 수령에서 마이너스 입력을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입력을 했었고 그리고 분계가 매출인데 마이너스 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변에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 마이너스 그렇게 입력이 되겠습니다. 입력이 이제 그렇게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건 이제 원재료 사온 거고 운임 별도로 지급한 거고요. 그리고 운임은 이제 원재료에 가산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분계를 항상 유념하셔야 됩니다. 분계. 사온 거니까 쉽게 이제 과세 매입이 되는데 생기나서 발급받고 사온 거죠. 과세 매입인데 문제는 이제 분계를 이제 원재료 같은 거 할 때 여기서 당전 부담 운임 요거는 이제 원재료에 가산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분계가 조금 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것도 그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렇게 자산의 부대 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이 된다. 그리고 이제 부가세는 별도고 항상 최초 금액에 부가세는 별도로 부가세 대금금 부가세 예수금이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분계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월 27일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 거래처 선물이라 그랬죠. 접대비 이거는 불공이라 그랬습니다. 불공. 소형 승용차, 비업무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과 유지, 그리고 접대비 두 가지가 불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는 매입에서 불공이 되겠고요. 매입에서 불공, 그리고 분기할 때는 당연히 이제 불공 선택하면 부가세가 나오질 않아요. 그냥 차변 대변에서 접대비, 뭐 미지급금 이런 식의 분계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7월 달은 6월 달이죠. 6월 달.
6월달 여기서 지금 이거 복수거래죠. 복수거래 입력하는 거. 일단 이제 두 줄 이상인 거 메뉴에서 복수거래로 해서 입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한다 그랬죠. 수출이 되겠고 수출인데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매출에서 12번 수출업체에 납품하는 거. 그리고 부가세는 소비주국 과세 원칙에 따라서 수입하는 나라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부과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사온 거는 공제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이 영세율이에요. 미래상승에 납품한 거. 미래상승은 수출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영세율이 되는 거고 분계는 부가세가 없죠. 영세율이니까. 부가세 대급금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월 17일. 6월 17일은 비품을 구입한 거죠. 그리고 이제 현금 주고 구입한 거죠. 매입이 되겠고 매입에서 현금 좀 가렸는데 그 현금 과세가 되는 거죠. 현과. 분기할 때는 비품이 되겠고요. 출금 전표로 지금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제 계정 과목이 따로는 안 나오는데 대변의 현금이죠. 차변의 비품,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자, 그리고 이제 6월 20일자는 이제 가스로 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금계산서 받은 거고. 그냥 일반적인 가장 전형적인 매입과세입니다. 매입과세. 매입과세가 되는데 계정 과목에 이제 계정 과목을 유의하셔야죠. 그래서 본사분 같은 경우는 수도광열비, 그리고 공정분 같은 거는 가스수수료. 이거를 이제 굳이 이런 계정 과목을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을 텐데 이제 많이 안 나오고 요거 한두 가지예요. 수도, 가스, 전기 뭐 하는 게 수도광열비, 가스수수료.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고 만약에 이제 잘 모르겠다 하면은 메뉴에서 계정 과목의 적용 등록 거기 들어가서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월 30일 날 기계장치를 처분하였다. 기계장치를 파는 거죠. 여기 이제 분계가 제일 어렵다 그랬습니다. 이게 제일 혼란스럽다고요. 그래서 6월 30일자 보시면은 일단 판 거니까 유형은 과세 매출이에요. 매출 과세인데 문제는 분계가 지금 좀 어렵죠. 그래서 일단 기계장치를 판 거고요. 기계장치 취득가액을 대변에 빼주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변으로 빼주고요. 일단 가장 이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파는 가격이 지금 1,600에 팔았죠, 지금. 1,600에 팔았으니까 부가세 예수금이 16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1,600이라고 입력했으니까 이건 자동으로 나오는 금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맞춰주는 겁니다. 미수금 얼마가 있겠죠. 1,600에 160이 미수금이 되는 거고요. 어음을 받았지만 미수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됐든 이익이 됐든 이 계정 과목이 들어가죠. 그래서 계정 과목이 5개씩이나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하나 내가 이렇게 좀 따져가면서 분계를 해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면은 그렇게 뭐 어렵지만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7월달 거래. 7월달 거래 보시면은 개인한테 판 경우죠. 개인한테 팔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다. 그래서 개인도 등록해주고 주민등록번호 뭐 이용 기재본에서 개인한테 파는 거니까 사업자 등록번호 대신에 주민등록번호 쓰고 입력한다라는 것. 그거가 좀 특이사항이고 그리고 유형은 뭐 일반적인 그냥 과세고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으니까 11번 과세가 되겠고 분계는 입금 전표에 제품 매출 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자도 마찬가지죠. 이건 이제 상품 매출이죠, 그냥. 제품 매출이 아니고 상품 매출이고. 그리고 별다른 사항은 없었고요. 그리고 7월 28일은 화환을 구입했죠. 그러니까 매입에서 고르는 건데 이게 지금 면상목이죠, 지금. 그러니까 면세. 그리고 이제 뭐 카드로 결제하죠. 카드 면세죠, 그러면. 그래서 카드 면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유형 고를 때는 내가 일단 판 건가 산 건가 먼저 구별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시면 됩니다. 크게 이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카드 면세가 됩니다. 그리고 분계는 면세니까 이제 부가세는 안 나오고요. 그리고 거래처에 대한 거니까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접대비. 그리고 8월달
자, 8월 달까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시간당 그렇게 많이 다 할 수 없고. 자, 8월 8일 날. 8월 8일 이제 오늘 수업한 내용이죠. 이거는 이제 그 거래처에 그 증정할 거니까 접대비가 되겠고, 접대비. 우리 회사 직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복리후생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카드로 구입한 거고요. 그러니까 카드 매입이 되겠죠. 카드 과세 57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분계만 조금 유의하시면 되겠죠.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것. 생비. 그리고 카드사 입력할 때는 뭐 합친 금액을 해서 입력한다 그랬죠. 아까 금액이 조금 복잡해서 좀 합쳐가지고 여기다 입력하는 거였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복수거래가 되겠고요. 그래서 8월 8일자는 입력할 때 조금 좀 힘이 들었다 그럴까요? 좀 유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자, 근데 8월 12일은 비업무용 수용차죠. 불공입니다. 불공. 그래서 불공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계정 과목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차량 유지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불공이니까 당연히 부가세는 안 나오고. 그리고 8월 26일은 원재료 사오는 경우죠. 원재료 매입이고 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계약금 줬던 거 빼고 그리고 이제 뭐 어음이나 뭐 외상 매입은 이제 그냥 그 회계 처리 그냥 하면 되는 거였고, 원재료 뭐 있었고 그냥 뭐 특이사항 별로 없었던 그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오늘 이제 매입매수를 조명까지는 마쳤고요. 이거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이 그 공책에다가 따로 분계라든가 내용을 조금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한 번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그 회계처리 나머지 부분 우리 앞에 이론을 살펴봤던 것하고 결산하고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